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항공대를 들어가는 방법 26 대비법인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논술 100%죠. 항공대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관심 있는 항공운항과 어떻게 갈지 한번 봅시다. 자, 논술고사는 1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수능 치고 이틀 뒤입니다. 곧바로 이제 준비할 시간적 여유는 없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선발 인원수도 변화했고요. 복수 전공 의무화 이게 이슈가 됩니다. 일단 오전에 시험 치는 10시에 시험 치는 것은 공학대학, AI 융합대학 스마트 드론 공학, AI 자율주행 시스템 공학, 자유전공학부 공학 적성이에요. 야, 이거 공학 적성, 이학 적성, 사회 적성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입니다. 자, 사회 적성은요. 항공경영대학, 자유전공학부 사회 적성 요거는 언어 논술 문제와 자료 해석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학 정성은 수리 논술입니다. 자연계 수리 논술. 다음에 공학 항공경영대학의 이학 적성, 항공운항과와 자유전공학부의 이학 적성. 요거는 수리 논술인데 요 인문계열의 수리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되는 거죠. 수학의 수리 논술이 나오는 출제 범위가 다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학 적성, 공학 적성 구분해서 시험을 친다는 거. 자, 항공운항과는 신체검사를 볼 경우 성적 3배수를 신체검사 대상자로 선별합니다. 자, 3배수나 뽑기 때문에 이게 3배수 안에 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논술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11월 24일 날 신체검사 서류 제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자, 26학년도 입학생인데요. 복수 전공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1전공, 제2전공. 전공이 두 개죠. 복수 전공을 의무 이수해야 됩니다. 자, 26학년도 입학생은 일단 무전공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학과 모집 단위가 있는데 3개 학과가 있습니다. 스마트 드론 공학과, AI 자율 시스템 공학과, 항공운항학과. 여기는요. 입학과 동시에 그냥 제1전공을 하고요. 2학년 때 제2전공을 선택해야 됩니다. 항공운항학과는 일단 신체검사 결과를 별도로 제출해야 되고요. 그 신체검사 합격자 3배수 중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자, 신체검사는 합격, 불합격 자료만 활용하는 것이지 이걸로 가산점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유전공학부 입학생 있죠. 자유전공을 시험 쳤을 경우 모든 전공에 인원 제한 없이 제1전공을 선택합니다. 단, 이 학과 모집단인 3개 학과 학생, 이 3개 학과는 자유전공 학생들도 선택 불가능해요. 자유전공일지라도 이 3개 학과는 1전공에서는 선택 불가능해요. 다음, 2전공에서는 이제 모든 전공 제한 없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드론, AI 자율, 항공운항 들어갈 수 있어요. 단, 항공운항학과는 자유전공 학부생 정원의 20%까지만 선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공운항과를 가고 싶다. 그럼 항공운항학과로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자유전공으로 시험 칩니다. 자유전공으로 시험 친 다음에 그 상위 20% 안에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운전, 항공운항과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자유전공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항공운항으로 가는 겁니다. 항공운항으로. 다음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생입니다. 공과대학, AI 융합대학, 항공경영대학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요. 모집단위 대학 안에 있는 요 모집단이에요. 요 모집단에 있는 모든 전공을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합니다. 단 요거 3가지는 1전공으로는 선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1전공이 주전공이죠. 그다음 2전공에서는 모든 전공에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지만 여기 와서는 항공운항학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항공운항은 요거와 요거 둘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스마트 드론 공학과 AI 자율주행 시스템 항공운항과는 들어가서 제1전공으로 주전공으로 이걸 해야 되고요. 2전공으로 이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공에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스마트 드론과 AI 자율주행은 항공운항을 제2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알면 됩니다. 다소 복잡한 것 같지만 제1전공과 제2전공, 주전공과 그 다음 부전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논술 문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학 계열은요, 전부 어떻게 하냐면 42명, 43명 이렇게 뽑는데 이게 공학 적성이니까 수리 논술 두 문항을 푸는데 미적을 푸는 거예요, 미적. 수학, 수원, 수투, 미적분. 그래서 이거는 이과, 자연계, 수학, 수리 논술이고요.
이쪽은 수학, 수원, 수투까지만 푸는 거죠. 그래서 확통도 안 나오고 미적도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학 적성, 항공경영대학 이학 적성, 항공운항과 자유전공 이학 적성 이렇게 됩니다. 다음 요건 이제 인문사회교과, 사탐 나오고 인문교과, 요게 어느 논술인데요. 항공경영대학 사회적성은 19명. 좀 인원수가 줄었네요. 2명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사회적성은 7명이네. 그럼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4명 늘었습니다. 이쪽 이제 어느 논술. 그럼 이제 제 강의는 요걸 할 겁니다. 요거. 어느 논술 파트. 항공경영대학과 자유전공 사회적성을 강의를 할 거고요. 이제 수리 논술을 듣는 학생들은 자연계 수리 논술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시간은 사회적성 문제는 90분 동안 항공경영대학 사회적성, 자유전공학부 사회적성은 어느 논술과 자료 해석 한 문항씩 풉니다. 자, 이제 각각 한 문항씩인데 700자고요. 흑색 볼펜 사용하니까 연필, 샤프 사용 불가. 그리고 교정부호 사용합니다. 2줄로 긋고 사용하고요. 수정액, 수정테이프, 지우개 사용 불가. 그리고 자, 이제 예비 소집 없이 그냥 시험 시간 30분 전까지 입시를 해야 됩니다. 제시문의 특징은 1번 언어 논술과 2번 자료 해석이 있으면 1번 언어 논술 문항이 의외로 좀 쉽지 않습니다.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유, 행동의 원인 이런 보편적인 주제, 또 일상적인 주제까지 나아갑니다. 여행, 웃음, 우주산업, 커피와 차 이렇게 철학적이고 시사적인 주제까지 올라가고요. 비문학 지문과 문학 지문이 골고루 나옵니다. 특히 문학 지문이 나왔을 경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 그래프 외에 미술 작품, 그림이 1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2번 자료 해석은 출제 의도에 맞게 재창작,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 통계 자료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 있는 실제 자료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니까 사탐 문제를 그대로 푸는 겁니다. 사회 탐구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거니까 문제 해결 능력, 즉 대안 제시를 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회 탐구에 봤던 그런 지식들을 동원해서 이 그래프를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1번 문제는 주로 비교 대조형이고요. 항공대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공대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어야 돼요. 이렇게 비교 대조가 좀 색달라요. 이쪽은. 그 다음에 2번 자료 해석 문제는 문제점이 뭐냐, 그 원인은 뭐냐, 대안은 뭐냐 이렇게 추론형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조를 하는 방법, 비교의 공식 활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00자 분량이니까 제법 분량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럼 기준은 딱 2개 세우고 4개 제시문을 둘로 분류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2대2가 아니고요. 하나 따로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입장에 A 대 B 해서 2개로 나눈 다음에 같은 입장 사이에 세부 입장 차이를 비교하는 게 필수적인데 요건 이제 성균관대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유형.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하나하나 개별적인 건 중앙대 1번처럼 개별적인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요. 그 패턴이 한 2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비교 대조를 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다음,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핵심어를 잘 찾아야 돼요. 핵심어. 제시문의 정보를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논점을 잡아서 핵심어를 써야 되고 그리고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는 자료 해석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사회탐구 빈출 주제, 즉 생태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문화상대주의, 문화절대주의 이런 것들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비판하고요. 그리고 대안을 추론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건이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이 사회탐구에서 배웠던 내용을 쓰는데 논술에 있는 논제와 무관한 과시하는 배경 지식 뭐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딱 그 논점과 관련된 사회탐구의 쟁점, 대안,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공통적인 평가 기준은요. 뭐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는 거고 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통찰력을 발휘하는 건데 내용적인 것과 형식적인 게 있으면 내용적인 것에 점수가 많이 가죠. 형식적인 것은 뭐 어휘를 제대로 썼는가, 문장 바르게 썼는가, 그 단락 나누기를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한 편의 글을 적절하게 썼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글자 수를 지켰는가 이런 겁니다. 내용적인 측면은요. 인간, 사회, 역사, 인문학적인 거죠. 인문학적인 것에 대한 다양한 글과 예술 작품에 대한 창의적 사고, 태도
수용 능력을 보는가, 그런 걸 알고 있고 평가하는가, 그리고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가, 그 다음에 그리고 대학 측이 요구한 요구사항을 그대로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묻는 말에 답하라 이겁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25학년도 작년에 기출 문제를 보면요. 도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가나다라에 있어요. 이걸 비교 대조해서 완결된 한 편의 글을 작성하라. 비교 대조형입니다. 패턴이 비교 대조형이에요. 다음 도표 4개를 줍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찾아서 가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원인 찾고요. 그리고 그 해결하기 위한 방안, 즉 원기축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문제 상황, 원인 분석, 기존의 해법 비판, 있으면 하고 안 하는 거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 제시, 추상적인 해결 방안과 구체적 방법. 이 대학은 구체적 방법이 중요한 대학입니다. 다음 24학년들을 보면 동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드러나는 글이다. 비교 대조하라 이거예요. 다음 가와 나를 참조하여 도표도 4개가 나와요.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 제시하라. 패턴이 똑같죠. 다음 23학년도에 보면 자문화 또는 타문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태도가 나타난다. 문화 이해의 태도를 찾아 비교 대조해라. 다음 나의 자연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제시문 가의 생태중심주의적 관점과 가치를 대조해서 표의 행복지수의 순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방법이 뭔지 쭉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22학년도, 21학년도 기출문제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항공대는 모의논술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최신 유형의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20학년도 기출문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쭉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죠, 지금. 모의논술이 없으니까 20 기출, 20, 21, 22, 23, 24, 25 해서 6개 기출문제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논술 100%죠. 그러니까 논술만 잘하면 됩니다. 내신 나빠도 돼요. 내신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국수형 탐구는 과탐이든 사탐이든 한 과목을 우수한 걸 보는데 2합 6입니다. 그럼 3등급, 3등급 하나씩 있으면 되는 거고요. 2등급, 4등급도 되는 거고. 자, 그리고 학교 폭력은 감점사항입니다. 자, 지금까지 항공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항공대 사회 적성의 논술을 볼 경우 언어 논술과 자료 해석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어 논술의 기초적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료 해석하는데 사회 탐구라는 연결이 있죠. 그래서 교재 1권, 2권, 3권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기초 1권, 논술의 기초, 그리고 사회 탐구 쟁점, 그리고 자료 해석. 그래서 1권, 2권, 3권을 보고 기출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